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문제풀이 시간, 두 번째 시간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형문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컸을 때 좋은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발열량이라던가, 온도 조건이라던가, 또는 뭐 압력 조건이라던가, 산소 조건이라던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컸을 때, 얘네들은 가연물이 되기 쉽구나. 그죠? 그럼 작은 것들도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뭐 활성화 에너지라던가, 비점, 비열, 비중, 이렇게 B자로 시작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온도 포인트들. 뭐 인하점, 발화점 이런 것들 우리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거 표면 장력이라던가 증발열이라던가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작았을 때 우리는 가연물이 되기 쉬운 애들이다. 열전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열전도가 작아야 뭐가 잘 안 된다? 이제 열축적이 잘 된다. 그죠? 열축적이 잘 되니까 가연물이 되기 쉽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가보면 얘가 큰 게 아니고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것과 작은 것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었다. 25번째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작을 것, 커야죠.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얘 커야죠. 얘는 작아야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이다. 자, 답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다음 26번. 다음 중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죠? 그러니까 불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이미 산화 반응이 완결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O2 또는 이제 산화알루미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미 뭐가 완료가 됐다? 산화 반응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산소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산소와 만나기 쉽지 않은 애들이죠. 두 번째, 발열량이 크고 온도상, 이런 애들은 불연성 물질이, 그러니까 가연물이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는 애들이다. 그죠? 다음, 주기율표 0족에 해당하는 원소. 이런 애들,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죠. 질소, 흡열 맞나요? 그럼 될 수 없는 애들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가연물을 찾아주셔야죠. 다음 27번. 자, 보세요. 고체로 된 가연물이 덩어리 상태보다 작고 얇은 가연물일 때, 그러니까 쪼갰을 때 연소되기 쉬운 이유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쪼갰다라는 건 결국은 뭐와 접촉이 커진다? 공기와의 접촉이 커진다라는 거죠. 산소와 접한 면이 커진다라는 거죠. 요거 잘 보실 수 있어야죠. 그죠? 정답 몇 번? 2번. 그죠? 제가 쪼갤수록 더 여러분들 타기 쉬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공기와 접촉면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음 28번째. 다음 중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물질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 중에 1, 5, 6 요런 애들 얘기한다 그랬죠. 위험물들. 그럼 1류는 특징이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그죠? 그리고 5류는 자기반응성 물질. 요런 애들이 이제 물질이고, 그리고 가스 또는 기체에는 뭐가 있다? 손오공이 산에 가서 염불을 외운다. 요런 애들. 맞나요? 이거 결국은 이런 애들이 이제 조연성 가스의 종류죠. 조연성 가스의 종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 얘는 뭐예요? 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입니까? 산소 공급원이 아니고, 그렇지.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죠. 29번째. 다음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의 조연성 역할을 할 수 없는 물질. 마찬가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물질을 지금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질산암모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질산염류의 종류죠.
몇 류 위험물이에요? 1류. 자, 요거는 5류 위험물이죠, 얘는. 자, 과염수산. 요거 몇 류 위험물입니까? 그렇죠. 6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조연성 역할을 할 수 없는 건, 자, 몇 번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번이다. 탄산칼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가 거기 해설에 넣어 놨습니다. 탄산칼슘이란 석회석을 분쇄하여 만든 초미리 분말로서 상온에서 인정한 백색의 약알칼리성이며 석회석의 순도, 입자의 크기, 제조 방법에 따라 뭐 탄산칼슘, 중질 탄산칼슘, 경질 탄산칼슘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탄산칼슘에 대한 설명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냥 석회석이라는 걸 분쇄하여 만든 애래요. 석회석을 분쇄하여 만든 물질이다. 라고 하나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해설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야, 같이. 자, 그리고 30번. 요거 보세요.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가 되기 쉽다? 얘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기억은. 너무 쉽다, 그지? 발화점이 낮아진다. 오케이. 화염 온도가 높아진다.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그죠? 점화 에너지가 작아진대. 자, 점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불을 붙이기가 쉬워진다. 에너지를 적게 줘도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기출 문제입니다. 요즘 이런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정리를 또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1번. 메탄의 완전 연소 중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메탄의 몇 배 최적을 갖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기의 21%의 양이 산소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공기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산소량을 0.21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산소는 우리가 이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필요한 산소 몰수인 얘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맞죠? 2, 3.5, 5, 6.5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탄 넣어보고, 에탄 넣어보고, 프로판 넣어보고, 부탄 넣어보고. 됐나요? 해서 됐을 때 이제 메탄 최적이, 아니 결국 우리가 1메타 3승이 반응했을 때 얘가 메테인, 메탄이 1메타 3승이 반응했을 때 얘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지금 이론 공기량은 메탄 최적이 몇 배인가? 요 1일 때 결국 얘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몇이 나오더라? 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때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에테인도 한번 해보고, 에탄도 한번 해보고, 프로판도 한번 해보고, 즉 3.5도 한번 넣어보고, 5도 한번 넣어보고, 6.5도 한번 넣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기 최적, 공기 부피를 한번 또 구해보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점화원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점화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요, 우리가 점화원의 종류에는 기계적인 게 있고 전기적인 게 있고 화학적인 게 있었죠. 일단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쵸? 그럼 기계적인 점화원에는 압축, 마찰, 충격. 자, 정리할 때, 그죠? 전기는 저항, 유도, 유전. 맞습니까? 뭐 아크, 낙뢰,
정전기, 그죠? 요런 애들. 엄청 많았죠, 그죠? 전기적 점화원이. 그리고 화학적 점화원에는 용해, 연소, 분해, 그리고 자연. 맞죠? 이렇게 큰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라.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기와열, 얘는 증발 시에 필요한 열이죠. 상변화 시에 필요한 열. 맞죠? 이런 것들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 즉 기와열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정답 몇 번? 3번. 그죠? 이런 것들은 상변화에 필요한 열입니다. 그리고 열적인 점화원에는 뭐 고적복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점화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점화원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원인이죠. 맞습니까? 그럼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점화원의 역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애여야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애여야 된다.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번. 다음 중 점화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화염적 점화원이라는 건 따로 없다.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까 32번에 제가 갔을 때 적어드렸던 점화원 3가지 대표적인 거 보셔라. 다음 35번 화재의 원인이 되는 점화원으로 볼 수 없는 거. 화학, 전기, 기계, 융해 이거 없다고. 요거 상변화 시에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기와열하고 같은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현열 이런 것도 점화원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이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해설을 다 넣어 놓은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36번. 전기적 점화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 단열압축 기계, 그죠? 유도열 전기, 유전열 전기, 저항열 전기. 맞나요?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유도열이라는 건 우리가 전압, 그죠? 전압차 또는 전위차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고, 유전열이라는 건 그죠? 누설전류. 저항열이라는 건 우리가 필라멘트 전구. 맞나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단열압축이라는 것만 우리가 뭐다? 기계적 점화원이다 라는 거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37번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 누전, 누설전류, 지락. 요거 땅에 여러분들 번개 떨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과하게 전류가 흐르거나. 자, 근데 역기전력은 뭐가 될 수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풀어봤죠. 우리가 문제에서. 그죠? 역기전력이라는 건 점화원이 될 수 없다. 그죠? 요게 이제 어떤 전기 회로에 또는 전선에 이제 전압이라는 게 걸려요. 볼트. 전압이라는 게 걸리면 그 반대로 걸리는 힘이 있는데 그 반대로 걸리는 힘을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에 대한 정의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설 보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읽어보시고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만일 기전력이 나온다? 기전력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역기전력은 될 수 없으나 기전력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전력이란 개념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기전력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얘는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연소를 진행시키기 위해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점화원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전열기, 가열로, 가스 불꽃에 의한 절단부, 연통 고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열기라고 하면요. 전열기. 요게 난로 같은 거, 스토브 난로. 그죠? 또 이제 가열로가 있고 가스 불꽃에 의한 절단부, 연통 고온부.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표면이
고온이 되는 거죠. 표면이 고온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표면이 고온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고온 표면이라고 얘기한다. 고온 표면. 고온 표면. 아셨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겉표면이 뭐 한 거예요? 그냥 따뜻한 겁니다. 겉표면이 뜨거운 거야, 그냥.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온 표면이라고 얘기한다. 고온 표면. 맞습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열기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우리의 점화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죠, 그죠? 요즘은 많이 안 쓰더라고. 저기 석영관 난로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빨강색으로 해서 여러분들 불을 켜게 되면은 약간 빨강색으로 해서 전기 많이 먹는 난로 있어요. 그런 난로가 여러분 우리 전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이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공기 중에 연료에서 느린 산화와 함께 시작될 수 있는 연소 과정이며 인위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상온 상태에서 물질이 공기 중에 자연 산화 또는 자연 분해하여 발생된 열에 의하여 반응이 점차적으로 가속되어 열을 축적함으로 발화점에 도달하여 발화되는 현상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 뭡니까? 가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연불해하거나 또는 거기서 이제 발생된 열에 의해 점차적으로 열이 축적이 돼서 불이 나는 거. 걔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자연발화죠, 자연발화. 맞죠? 이거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점화원에 가보면 자연발화라는 걸 아마 문제로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발화. 그죠?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자연발화죠. 그럼 이 자연발화도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 있습니까? 불러보십시오. 3분 흡중발, 그죠? 산화열, 흡착열, 중압열, 발효열. 맞습니까? 그래서 3분 흡중발이다. 그래서 물질이 주위의 기체를 빨아들인다. 흡착하고 축적을 시킨다. 얘가 뭐예요? 흡착열에 대한 설명이죠. 자연 분해 때 발생하는 열이 축적된다. 분해 때 발생하는 열이 축적된다. 얘가 이름이 뭐예요? 분해열이죠. 공기 중 자연적으로 산화되어 축적된다. 산화열이죠. 끝났네요. 미생물이다. 미생물열. 제조 과정이다. 중압열. 합쳐지는 과정이다. 중압열.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반화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더라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40번은 1번이다. 그래서 공기 중에 놓여있는 어떤 물질들에 자연적으로 이제 열이 축적되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1번. 다음 중 자연 발화 종류가 아닌 것은 3분 흡중발. 자, 용해열은 화학적 점화원이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흡착열에 가보면 뭔가 주변에 기체를 붙인다 그랬죠, 그죠?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발하는 물질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탄탄탄. 요런 애들. 맞습니까? 탄탄탄 들어가 있었고, 자, 산화열입니다. 산화열. 자, 산화열은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에 의해? 산화 반응에 의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놓여있는 물질에 열이 축적돼서 산화 반응에 의해 불이 나는 거.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름걸레. 또 요런 애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중압열이 있습니다. 중압열. 중압열에는 시아나수소라던가 산화에틸렌 요런 애들이 중압 반응에 의해 열이 날 수 있는 애들이다. 맞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게 분해열이거든요. 그럼 분해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여기 옆에다가 해설에 표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표로 넣어놨거든요. 분해열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또는 질산 에스터류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가 몇류? 오류위험물 같은 애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표적인 물질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42번에 가보면 원인에 관한 내용 중 틀리게 자, 이게 이제 뭐예요? 물질 고르는 문제입니다. 물질.
맞죠? 물질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쭉 봤을 때 이런 하이드라진, 나이트로 요거 다 오류죠. 분해. 석탄, 유지, 금속 이런 거 다 산화열입니다. 산화열 들어가 있고 자 중합열,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들어가 있고요. 흡착열은 이런 탄, 그죠? 또는 목탄 이런 애들. 근데 고무조각 있죠. 이런 애들. 자, 요 고무조각 같은 경우는요. 무슨 열에 의해 자연 발화가 되냐면 요거는 산화열에 의해. 아셨죠? 무슨 열이요? 산화열. 이런 것들은 조금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 물질을 몇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또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요 금속분 있죠? 금속분. 여기 보이세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데 산화 반응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다음 44번, 4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발화 분류에 따른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가보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원면 같은 경우는요. 원면. 요거는 그냥 섬유예요. 섬유. 원면은 그냥 섬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 가보면 표백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표백분. 보이세요? 표백분. 표백분은 소석회에 염소를 흡수시켜 만든 흰 가루래요. 뭐예요, 여러분들? 소석회.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이게 석회 들어간 애들, 안전한 애들입니다. 우리 예전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생석회, 소석회 해가지고 뭐라고 했었냐면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없는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약간 토양에 뿌리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표백분에 대한 거 어떤 건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살균이나 소독 이럴 때 쓴대요. 살균이나 소독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뭐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그죠? 표백 따위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들 흡착열, 탄탄탄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돼. 분해열, 시아나수소, 액체 시아나수소, 중합열. 됐죠?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44번입니다. 44번. 자연 발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황리는 발화점이 상온에 가깝다. 그죠? 34도로 20도에 가깝죠. 상온이라는 건 20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분해열이래. 잘못됐잖아요. 활성에 관한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고, 그죠? 알칼리 금속류는 석유 속에 보관하기도 한다. 저장실이 고온 다습인 경우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다습 조건 잘 보시라 그랬죠. 주변 습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발열 반응에 의해 정촉매 작용하는 물질이 작용하면 반응은 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번에 가보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나마 자연 발화에서 또 나오기 쉬운 게 이거죠. 이거 방지법.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통풍이 잘 되게 한다. 오케이. 그죠? 열 축적을 쉽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하면 열 축적이 잘 안 되겠죠.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한다. 오케이. 낮게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온도 및 주변 압력을 높게 한다. 맞죠? 그러면 방지법이니까 이거 안 되죠. 근데 낮게 해야지. 맞지? 그리고 발열 반응에 정촉매하는 물질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 축적은 작게, 방지책에 가보면 그죠? 열 발생량도 작게,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발열량도 작게, 열 전도율은 크게 해서 축적이 잘 안 되게 해야죠. 맞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쌓아놓지 말아라. 그리고 유동은 좀 크게 하는 게 좋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분은 작으면 방지가 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 수분, 주변 습도 얘기하는 거예요. 습도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습도. 됐죠? 자, 마찬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은 2번에 가보면 3번에 가보면 높은 곳에 저장하면 안 된다고. 요 습도라는 게 자연 발화에는 정촉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을 더 빠르게 하더라. 빠르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방지법 제가 거기 45번 해설에 가보면 7개를 정리해 놨어요.
꼭 한 번씩 더 복습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런 걸 배웠지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 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발화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분말이나 섬 이상의 물질이 내부에 다량의 공기를 포함하는 경우 자연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맞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2번, 자연발화는 저장실이 밀폐도가 높을수록 열 발생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간접적인 영향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 밀폐도가 높다라는 거, 그지? 열 축적이 잘 될 수 있어요. 열 축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만일 불연성 물질이라고 한다면 굳이 열 발생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자연발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밀폐도만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얘의 특징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가연물 내부에서 열이 얼마나 발생하냐, 또는 그 가연물 내부의 열 축적이 얼마나 되냐. 밀폐도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실의 밀폐도와 자연발화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가연물 자체의 열 발생률이 중요한 거고 그 열 발생이 얼마나 축적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가연물 자체의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3번 자연발화 방지는 저장실을 저온 건조, 그죠? 온도 낮게, 그리고 습도도 높지 않게, 활성이 강한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고 알칼리 금속류는 석유 속에 자연발화를 방지한다. 오케이. 하실 수 있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과정이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시오. 자, 기본적으로 전하가 뭐가 된다? 발생이 되죠. 먼저. 그럼 발생이 되면 뭐가 돼요? 그 다음 축적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그거에 의한 발화.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요게 이제 메커니즘이고요. 자, 정전기 발생 현상은 그랬어요. 제지, 비닐, 면직물, 인쇄 공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대전으로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서로 떨어질 때, 붙어있던 게 서로 떨어질 때 전기의 분리에 의해, 전하의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럼 얘가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방리대전이다. 방리대전. 그래서 우리가 마찰대전이 있고 방리대전이 있고 이게 맞박대전이거든요. 맞박대전. 맞박대전. 그래서 마찰, 방리. 그죠? 두 가지 나오고 그리고 유분, 유동과 분출 나오죠. 유분대전, 유분대전, 유분대전. 아니면 맞박유분, 맞박유분.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도 되고.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마찰은 서로 간에 뭐를 했을 때, 비볐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방리대전은 붙어있던 걸 내가 떨어뜨렸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고, 유동대전은 어떤 배관 안에 기름이 막 흘러갈 때 그런 그 배관과 기름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정전기. 분출대전은 이제 내가 만일 유류 배관이 있으면 여기 구멍이 났을 때 유류가 막 새어나올 거 아니야, 바깥쪽으로. 그때 여기 마찰. 그럼 거기에 의해 정전기가 일어나는 게 분출대전. 이런 것들은 종류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9번에 제가 해설에 마찰, 방리, 유동, 분출에 대한 거 넣어놨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50번. 액체류가 파이프 내부에서 움직일 때 그 액체와 파이프 벽 사이, 배관 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유동. 움직일 때 발생하는 거. 51번.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공기 이온화, 접지,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3번에 가보면 부도체가 아니고 뭐를 사용해라? 도체. 70% 이상.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정전기의 방지 대책이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정전기 방지 대책에는 접지와 본딩, 공기 이온화, 그죠? 대전 방지제, 도체 물질 사용, 정전기 차폐 장치, 제전기 사용, 상대 습도 70%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52번. 연소 이론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발화 방지는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하며 실내 수납 시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며 적당한 습기는 물질에 따라 자연발화에 촉매작용을 하므로 습도가 높은 것을 피해야 된다. 두 번째, 정전기의 억제 대책으로는 유속을 제한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유체 분출을 방지한다.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접지를 하고 공기를 이온화하며 상대 습도를 70% 이하가 아니고 그렇지. 자연 발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로부터 전화원 등 인위적인 열원의 공급을 받지 않고 물질 자체적인 열의 축적으로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현상으로 유기물질은 대기에 노출되면 산화하면 물질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돼서 자연 발화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는 보기는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볼 때 틀린 보기 고르는 문제가 있어도 당연히 옳은 보기도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 왜냐면 옳은 보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맞게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틀리게 기출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셨죠? 답만 체크하고 가시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 때 문제답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옳은 보기나 옳지 않은 보기 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셔야 그래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아셨습니까? 기출문제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답 보시는 게 아니고. 됐나요? 자, 그리고 53번. 이건 뭐예요? 연쇄 반응이죠. 그죠? 4요소에 대한 연쇄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3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54번. 다음 중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꽃이 존재하지 않는 연소이다. 연쇄 반응이 존재한다는 건 4요소. 불꽃이 존재하는 거죠. 그쵸? 연쇄 반응 유무에 따라 표면 연소와 무염 연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연쇄 반응을 중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촉매. 그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4요소와 3요소에 대한 문제고 연쇄 반응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면 유염 연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54번까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55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